안녕하십니까. 마음을 진맥하는 한의사 이명택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과일도 많이 드시고 채소 같은 것들도 많이 드시잖아요. 그거 아세요? 이런 과일이나 채소 껍질을 잘만 활용하면 보약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요. 껍질이라는 것이 원래 과일이나 채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껍질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버리면 너무너무 아까운 만성 염증을 잡는 껍질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만성 염증을 잡는 껍질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양파와 마늘입니다. 아마 이 양파와 마늘 껍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면 지금까지 버린 게 참 아깝다고 느껴지실 것 같아요. 우선 양파 껍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이 퀘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제인데요, 체내 세포의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체내의 활성산소가 높아지면 노화는 물론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심장병이나 당뇨병이나 암의 발생률도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퀘르세틴이 풍부한 양파 껍질을 드시게 되면 만성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 몸 세포들의 노화를 방지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축적되는 것을 예방해 줍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돕고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이러한 질환들을 예방하는 효과가 커요. 이렇게 좋은 퀘르세틴 성분은 양파 알맹이에도 있지만 껍데기에 훨씬 더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껍데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껍질을 뭔가 약으로 쓰거나 차로 마시거나 하려면 제일 문제되는 게 농약 이런 부분이잖아요. 양파 껍질을 귀찮더라도 잘 씻었다가 자연 건조시켜서 1시간 정도 물에 이렇게 끓여가지고 드시는 것이 좋거든요. 그렇지만 1시간 이상은 끓이지 않는 것이 좋은 게, 너무 오래 끓이면 양파 껍질에서 쓴맛이 너무 강해서 마시기가 불편합니다. 양파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요. 두 번째로는 마늘 껍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름지고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의 양이 많아져요. 그러면은 이 콜레스테롤이 덩어리처럼 뭉쳐져서 동맥이나 이런 혈관에 붙으면 동맥경화, 뇌경색,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이 무시무시한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마늘 껍질에 많이 포함된 알리신은 체내의 지방을 제거하고 그리고 혈중의 지질 농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맥 관련된 질환들을 예방해 줄 수 있어요. 마늘 껍질에는 항산화 효소인 폴리페놀이 알맹이보다 무려 7배나 많다고 하니까 사실 이 껍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유방암이나 간암, 폐암과 같은 이 암세포를 억제하는 성분도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늘 껍질도 사실 그냥 차로 해서 드시면 좋은데요, 잘 씻어서 말렸다가 프라이팬에 살짝 이렇게 볶아가지고 차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차로 드시기 좀 불편하거나 약간 맛이 또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이런 분들은 대파나 표고버섯 이런 거랑 같이 육수를 내서 요리에 사용하시면 또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성 염증을 잡는 껍질 세 번째는 포도 껍질입니다. 그리고 포도 씨까지도 몸에는 굉장히 좋아요. 포도 껍질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이 성분은 유방암이나 대장암, 전립선암 같은 암을 억제하는 그러한 효과가 크고요. 그리고 이 라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지방을 태워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당뇨병이나 암 같은 여러 가지 성인병에도 도움이 된다고 나옵니다.
아까 포도씨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드렸는데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들어있고 항염증 성분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폴리페놀 같은 경우는 또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어른분들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 포도씨에는 과육보다 무려 12배의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드실 때 깨끗이 씻어서 이가 괜찮으신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씨까지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만성염증을 잡는 껍질, 마지막 네 번째는요, 계피입니다. 여러분들 계피 많이 이제 드시잖아요. 계피는 예전에는 뭐 이집트 왕에게 선물하는 그런 용도로 쓰일 만큼 굉장히 귀했고요. 또 동양에서는 쌍화탕 있잖아요. 우리가 쌍화탕 이렇게 달이면 달달 매콤한 냄새가 나잖아요. 이게 이제 계피의 향인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동서양에서 사랑받아왔던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계피에도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고 세포의 노화를 예방하고 염증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또 계피에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폴리페놀 말고도 좋은 성분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특히 좋은 게 계피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거는 다양한 감염을 예방하고 또 염증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곰팡이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균들을 제거하는 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계피가 감기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살모넬라라는 균이 있어요. 식중독균 중에 하나인데 이 균을 또 이렇게 죽이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껍질들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계피는 성질이 뚜렷해 가지고요, 잘 안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계피는 열내는 효과가 있거든요. 따뜻한 그러한 약재예요. 조금 열이 있는 음식이니까 추위를 평소 많이 타고 에어컨 바람 밑에 있으면 불편하고 찬물 잘 못 드시고 또 냉한 거 아이스크림이나 빙수 같은 거 드시면 속 이렇게 탈나서 좀 뭐 설사하고 장염 걸리고 이런 분들한테 계피는 굉장히 좋은 약이 됩니다. 하지만 더위를 많이 타고 땀 많이 흘리면서 이렇게 잘못 드시면 가렵고 피부에 이렇게 올라오고 특히 얼굴에 트러블들 잘 생기시는 분들은 계피를 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입 마르고 안구가 건조하고 가슴이 답답해서 이렇게 뭐 화가 많고 짜증 많고 또 얼굴에 홍조도 자꾸 생기시는 분들도 계피는 피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몸에 맞춰서 이렇게 드시는 게 건강하게 드시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게 내 체질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조금 드셔보시면 돼요. 조금 먹었을 때 이제 괜찮다가 조금 꾸준히 이렇게 드셨을 때 뭐 얼굴에 뭐가 올라온다든지 가렵다든지 이런 때는 충분해서 더 이상 내 몸에 필요하지 않다라는 몸의 신호니까 잘 내 몸이 나한테 해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가 그런 반응들 잘 살펴서 줄였다가 또 추워지면 조금 먹고 또 그랬다가 뭐 뾰루지 생기면 덜 드시고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환절기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